어제 그 프리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 프리킥 이게 예. 들어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 오늘은 저 조기축구의 달인이신 조기축구의 메시, 조기축구의 호날두, 최재성 선수 모시고 어제 최재성 해설위원 모시고 어제 한국 가나전 해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 위원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경기. 조기축구의 달인이 아니고 예. 저는 벤투가 불러주기를 지금 4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벤투 예. 감독이 좀 서운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이 2차전까지 지금 승점 1점에 그친 건 최재성 해설위원의 조기축구에서 폼이 안 올라왔기 때문이다. 예. 예. 불안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오셨을 때 불안했어요. 폼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셨을 때. 그 마지막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예. 평일 야간 게임을 제가 포르투갈전 전에 예. 한 번 더 뛰어보려고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에 돼요.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축구 워낙 좋아하시니까. 어제는 뭐 항상 지면 이제 감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좀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죠. 우선은 이 대안이 없었던 윙백. 예. 요거는 그냥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뭐 벤투어 출범부터 사실 우루과이전만 빼놓고는 계속 문제를 지적이 됐었죠. 그런데 어제는 이제 지고 있으니까 교체 멤버로 투입한 게 이제 황의조 선수였잖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하고 역할이 같거든요. 동선이 겹쳐요. 그럼 뭐 포드 2명 세워놓는다고 그게 공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공격력을 강화했어도 그 카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루과이전이나 어제 가나전에도 충분히 처음부터 뛰게 만들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강인 이름값이 아니고 사실은 공이 두 개 다 이렇게 뒷공간이라든가 그렇죠. 옆 공간이 약한 수비거든요. 근데 좀 늦게 투입한 게 못내 아쉬웠고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앞서 저 관전평 볼 때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강인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포르투갈전에는 이제 뭐 답이 없으니까 포르투갈전은 무조건 많이 넣어야지 뭐 골득실까지 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다는 경기고 저 최재성 전 수석의 마지막 야간 경기에 폼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베스트 플레이어 뽑아보겠습니다. 조규성, 이강인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 누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요. 왜요? 국정조사 합의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기가. 그런데 매우 잘한 게 뭐 민주당의 요구에 뭐 부응했다 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상당히 득이 있는 정무 전략이었다. 국민의힘에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하고 계속 갔으면요.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죠. 여론은 더 몰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예산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 정부 첫 예산인데 이 예산 문제하고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타 쌍피 이런 이제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고요. 또 단독 통과했을 경우에 또 야당의 동무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원래 야당의 무대인데 동무대를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더 몰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네요. 일타 삼피네요. 세 가지의 득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아주 단편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이 강경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은 강경 친윤 이런 분들은 보니까 장제원 의원은 저 반대표 장제원 권성동 의원이 반대죠. 정성동 의원 불참 국정조사 표결할 때 장제원 의원 반대. 그다음에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도 다 불참 또는 반대했다고. 그 아주 단선적인 거죠. 그래서 정무 능력은 대통령실과 윤핵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급진 정무 능력을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 이제 이 해임
최후 통첩을 했고 네. 그 날짜가 이제 지났잖아요. 오늘 뭐 해임 건의안 발의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럼 국정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정조사 합의한 게 주호영 대표의 그런 워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거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이 최후 통첩 이것이 지금 타이밍이 적절했는가. 그 얘기는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베스트는 주호영 원내대표였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너 그럼 국조 안 해라고 버틴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부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단독 통과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못하죠. 합의했으니까. 그러면은 선처리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전국의 명분 이런 것들을 조금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합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여의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의원님. 누구나 해보고 싶긴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게 여당 원내대표다. 예전 정부 다 야당한테 깨져. 대통령실에 깨져. 속된 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국회에 가면 야당 눈치 봐야 돼. 여당으로 오면은 청와대 지금 용산 눈치 봐야 돼. 여당 원내대표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힘든 자리죠. 네. 그래서 야당 의원 야당 원내대표를 해볼 만한 자리라. 오히려 해볼 만한 야당 원내대표가 예, 일단 입이 살아 있잖아요. 야당 원내대표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여당 원내대표는 힘들죠. 좀. 그런데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 지금 내적으로는 굉장히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성 야당과 강경 친윤 사이에 끼어 있다. 뭐 이런 그 옴짝달싹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서 본인의 공간을 찾기가 이런 기사도 어제 봤거든요. 원래 이제 여당이 된 초기 다시 말해서 집권 첫 해죠. 그때 원내대표는 무조건 대통령실 따라가거든요. 근데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의 정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영님 보시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힘들 거예요. 거기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실도 원치 않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더 여론이 안 좋아지고 몰리는데 그래서 타협을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대 여당 원내대표 중에 가장 사방에서 원성을 듣거나 압박을 당하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돋보이는 합의였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스트 한번 해봤으니까 워스트는 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 여러 분이구나. 어쨌든. 워스트는 대부분 그 뭐 축구 숫자는 아니더라도 복수 이상이 대부분 선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 첫 번째 워스트 그룹은 누구? 윤핵관 4인방. 윤핵관 4인방이라고 하면은 언론 기준하면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이철규 의원 요 4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 관저 만찬에 부부 동반. 예, 부부 동반으로 초대된. 그런데 뭐 한간에는 미리 일정을 잡았는데 비대위 일정이 먼저였는데 사정상 그게 바뀌었다 그러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핵관 4인방을 불러서 대통령이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만찬할 필요가 있었느냐. 선거 때 고생했던 사람들이니까 좋게 해석해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들이. 이렇게 4명 딱 집어. 그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집들이. 그런가요? 네. 그렇잖아요. 그 야당도 집들이 해야죠. 야당도 초치해가지고. 그래서 저거는 집들이 하려면은 윤핵관 4인방으로 그렇게 짝 맞춰갖고 쫙 뽑아서 할 게 아니고 집들이처럼 해야지. 그래서 거기다 부부 동반으로 이거는 친목계 하자는 얘기예요. 친목계요? 예, 정치적 친목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대위보다 빨랐잖아요. 네. 그게 뭐 순서가 사정상 뒤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앞서 전주의 비대위원은 비대위 만찬에 원래 먼저 잡혀 있었다고 얘기는 하고 계셨어요. 윤핵관 4인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미루면 되잖아요. 네? 그동안 생경한 거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4인방을 불러다가 한 거를 순서가 비대위 앞으로 오게 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할 필요가 없었던 거를 하는데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리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 발설이 됐잖아요. 원래는 비대위 만찬에도 알려진 거지만 윤핵관 의원과의 비공개 일정이죠. 완전 비공개잖아요. 예, 비공개 일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어요. 갔다 온 그런데 누가 발설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 이게 이 정권의 현주소예요. 4명 중에 누군가가 자기 과시하려고 흘린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적어도 윤핵관 4인방 정도의 얘기를 들을 정도면 무덤까지 갖고 가야죠. 이 얘기를. 그래서 저 양반들은 핵관이 아니에요. 그냥 핵분열 시킬 사람들이에요. 핵분열이요? 본인들끼리도 사이가 별로고.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의하면서 오랜 동안 같이 해왔던 그런 동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대통령 선거 때 단일 프로젝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인방끼리도 관계가 엉켜 있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통령이 불렀다라고 누군가 과시를 한 거고 이거 갖고 정치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발설이 된 거죠. 대통령실에서 흘렸을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가능성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말해서 친윤 핵분열 관계자들이에요. 핵분열 관계자요? 행태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핵관이 만약에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부리는 의원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저 같으면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야, 4명 부부 동반으로 해서 만찬하는데 하고 연락을 받으면 대통령께 이거는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걸 설득해서 안 하게 했어야죠. 네? 그런 전례가 없고 그것도 부인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침묵해죠. 거기서 비대위보다는 조금 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지만 부부 동반해서 8명이 대통령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뭔 얘기를 얼마나 깊게 하겠어요. 그래서 침묵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것은 지금 시점이나 형식 내용상 조금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워스트 누구? 아이고, 제가 민주당 소속인데도요. 민주당 지도부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요? 네. 우선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의해서 그렇게 막 탈탈 털리고 지금 거의 관역을 정해놓고 몰고 가는 그런 수사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있잖아요. 지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압박과 탄압과 이런 것이 있어서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억울하고 또 힘들겠어요. 그래도 지도부기 때문에 당대표기 때문에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청담동 술자리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의겸 의원 사과해야 된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설정 자체가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다음에 제가 덧붙인 게 민주당 지도부가 이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으로 이게 전이돼서는 안 된다. 김의겸 의원 단독 플레이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감 시작하기 전에 국감 대책반이 뜨잖아요. 현판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각 당에서. 그러면은 그런 사안이면은 당에 의논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 막았어야 된다. 근데 그냥 본인이 했다. 그러면은 지도부에서 그걸 올리면 안 돼요. 지도부에서 틀었잖아요. 지도부 해야 돼 틀었죠. 그래서 민주당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최고위원이 TF 만들자 그러고 이래 또 연이어서 이런 것들이 후속타로 나오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거는 지도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건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하는 것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걸 틀고 공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아니에요. 이것도 당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퇴진 집회에 의원 개개인은 자유의사로 결합해도 좋다. 혹은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하는 퇴진 집회에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고 이게 무슨 정당이 그래요. 이게 그냥 어디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퇴진 집회 아니야.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거기에 나갈 때는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지 말아라. 혹은 자유의사대로 해라.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의원들이 행위하는 것이 돼야죠. 그런데 그런 방침 없이 아무도 통제 안 하고 아무도 방침을 내세우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다음에 자유의사 이것도 방침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지도부의 리더십을 분명히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타까웠다.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의 아까 하시던 말씀. 예, 그 최고 통첩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했느냐. 그건 왜 그렇죠? 아니면 국조 합의 이후에 최고 통첩을 했잖아요. 국조 합의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하기 전에 했어도 그냥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만 해야지. 해임 건의안까지 올리는 건 오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국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국조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장관도 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조를 해서 국조하는 이유가 진상규명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상규명. 그리고 지금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선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진상규명하기 전에 이상민 장관 나가라는 것이 그것도 통첩해서 해임 결의안 내고 이러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퇴 주장만 하고 그럼 이상민 사퇴해야죠. 박지원 전 원장은 구속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법 처리해야 돼. 그런 주의 주장과 통첩을 해서 국회에서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이상민 장관 문제나 전국 운영의 뭐라 그럴까요? 틈새를 매우 좁게 만들어놨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의 분발과 지도력이 조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희가 어제 가나전에서도 베스트 플레이어, 워스트 플레이어 뽑아봤고 이번 주 여의도에서도 베스트 플레이어 한 분, 워스트 플레이어는 두 팀을 두 팀 뽑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정치 프리킥에는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면서 16강 경기 예상을 해보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이번 주 야간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